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최진석입니다. 제가 저희 병원에서 이제 자궁근종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자궁근종은 아주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 젊은 여성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아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합병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임이라든가 출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근종은 물론 자궁에서 생기는 질환 중에 아주 흔한 양성 질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궁근종 자체가 병인으로 따지자면은 이 자궁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부분은 난소고 이건 자궁입니다. 그래서 자궁의 벽 부분, 그 안에 있는 근육층에 있는 세포들이 변성이 돼서 이 근육 세포가 이렇게 자라서 계속해서 자라면서 큰 혹을 형성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자궁근종이라고 하는데, 이거 양성 질환이라서 암하고는 다릅니다. 다들 혹이 생겼다 하면은 이게 암이 아닌가, 죽을 병이 아닌가 이런데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암처럼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종류는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만 하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죠. 자궁근종은 물론 호발 연령은 이 생리를 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이 생기는데요. 폐경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겠죠. 보통 가임기 여성들 20, 30, 40대에 흔히 발생하는데 특히 30대 후반, 40대 초반 여기에서 아주 많은 이제 빈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개 연령층에서 여성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약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까지도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이 자궁근종이 이완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궁근종이 생기면은 이 자궁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궁근종의 문제는 첫째 통증, 그리고 이제 생리할 때 출혈 과다, 그리고 세 번째 불임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궁근종이 발견되었을 때는 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바로 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한 거는 그 상태에 따라서 전문의의 어떤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서 그 다음 처치나 진료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자궁근종하고 선근증을 사실 다들 좀 이렇게 혼동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근종은 명백하게 하나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종양이고요. 자궁선근증은 종양이라기보다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근층에 파고들어서 이 통증이라든가 생리할 때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근육 내에 멍이 드는 거죠. 근육 내에서 생리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명백하게 두 가지는 병리학적으로 혹은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근종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종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궁근종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자궁 바깥으로 자라고 있는, 자궁에서 복강내 쪽이죠. 뱃속 쪽으로 자라고 있는 이런 장막하 근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자궁벽 안에서 자궁벽을 이렇게 근육층 내의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근층 내 근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궁 내막, 그리고 생리할 때 이렇게 출혈과 관련되는 부분인 자궁 내막 쪽으로 이렇게 자라나오는 점막하 근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뭇 다르게 되는데요. 장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아주 크게 심한 경우에는 아기 머리만큼 자랄 때까지도 환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근층 내 근종의 경우에는 증상이 이제 어떤 통증이라든가 이게 많이 자랐을 때는 자궁 내막으로 좀 더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생리할 때 생리 출혈 과다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아주 출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점막으로 바로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크기에서부터 이 생리량 과다로 빈혈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처치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합병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궁 근종 중에서 장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심각한 합병증보다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을 때 주위에 장이나 방광이나 이런 다른 장기에 인접 장기를 압박을 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이제 변비라든가 배뇨곤란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안에 이제 혈류의 문제라든가 큰 혈관이 눌릴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근층 내 근종의 경우에는 사이즈가 크게 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자궁 근층에 대한 손상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임신 시에는 상당히 이제 안 좋은 부분을 보이죠. 그래서 임신 중에 통증을 많이 나타낸다든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은 생리량 과다 그리고 출혈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통증도 여기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이 아기가 착상되는 부위인 이 자궁 내막 쪽에서 자라다 보니까 불임과 상당히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불임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기가 착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기 유산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임신 자체가 이제 좀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심각한 출혈을 나타내기 때문에 초기부터 아주 심각한 빈혈과 이런 걸로 인한 몸의 전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막하 근종의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제 생리량이 많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갑작스런 어떤 과다출혈, 과다월경이 발생하면은 일단 의심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종류, 그러니까 장막하 근종이라든가 근층 내 근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작은 사이즈에서는 자갑 증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한 3cm 이상 자랐을 때 그나마 이제 이 증상을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기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는 거, 정기 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궁 근종은 이 생기는 이유 병리학적으로 따지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층 내 세포가 비정상 분열을 일으키고 비정상 세포가 나타나면서 그게 이제 우리 생체 신호와 상관없이 저절로 자라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유전학적인 요인, 그러니까 가족력이 좀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무배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생리가 불규칙한 경우 발생한 이 근종의 크기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체중의 변화 여러 가지 이제 그와 관련된 또 다른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호르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여성들 보면 여자한테 좋다는 음식들을 자꾸 드시는데 대개 보면 그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염려증이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유발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자궁 근종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암이나 이런 종류의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임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말아도 되느냐 또 이제 임신을 언제쯤 이제 계획을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접근 방식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령대가 40대 이상 이렇게 되고 아직 이제 아기 낳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그러지도 않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근종은 여기 사이즈가 작은 그런 근종들은 그렇게 빨리 접근하는 수술이나 이런 걸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출혈이 많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증상에 따라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되고요. 가임기 여성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바로 임신을 한다든가 임신을 빨리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는 그냥 가지고 임신하는 경우가 많고 사이즈가 약 한 4-5cm 이상 이렇게 자라 있는 경우에는 임신 중에 어떤 물론 근종의 위치에 따라서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어떤 범위를 달리합니다만은 그런 경우에는 임신 중의 안정성을 위해서 임신 전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별다른 이제 위치상의 문제가 없어서 임신 중에 그냥 가지고 임신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우리가 접근하게 됩니다. 자궁 근종의 치료법은 원칙적으로는 종양을 제거하는 거죠. 제거를 해야지 그 종양의 사이즈가 더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인데
폐경을 바로 앞에 놔두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지는 않고요. 젊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수술적인 방법, 그러니까 우리 복강경으로 이제 근종을 절제하는 방법, 이런 방법과 최근에는 또 이제 하이프라고 해서 이 근종 용해술이라는 게 이제 요즘 이제 뭐 어떻게 유행처럼 이렇게 있긴 한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직 그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근종의 치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라면은 수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부작용이나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이 근종 절제라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임기 여성들에 있어서 이제 자궁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이 가임력, 그러니까 아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근종 절제술이다 보니까 수술의 방법이 개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개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제 개복을 했을 때는 뱃속에 유착이 많이 발생하고 그 유착 때문에 타자기 유착 때문에 임신율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이 복강경 수술이라는 것은 수술 자체의 술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높고 상당히 이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져야지 이제 복강경 수술 중에서 접근할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포텐셜한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은 가지고 있죠. 어려운 수술이다 보니까 출혈량이 많다든가 혹은 수술 후에 어쨌든 수술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이제 주의장기 유착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주의장기 유착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수술 중에 이제 유착 방지제라는 어떤 그런 좋은 그 의료 재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많이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은 사실은 수술과 관련된 초기 합병증 외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수술 자체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진료실에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주 딱한 사람들 많이 봐요. 미혼인데 출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근종이 있다는 건 몇 년 전, 심지어는 10년 전에 알고 있으면서 그걸 이제 계속 병을 키워가지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와서 저한테 수술 받는 분들을 보면은요, 조금 더 일찍 우리가 이제 그런 접근을 했을 때 그 부분 자궁에 대한 손상이 훨씬 적지 않았을까. 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자궁에 대한 손상이 수술 후에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제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당부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근종이나 이런 질환들이 이제 인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아주 이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면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될 시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아주 이제 최선의 시기에 우리가 이제 수술이라든가 어떤 치료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의사한테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우리 환자분들이 의사한테 주는 거죠. 정기적으로 반드시 가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검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